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입니다. 미래 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도전과 반성, 미래 교육 카운트다운. 세 번째 시간은 성장 중심 평가와 데이터 관리입니다. 성장 중심 평가를 구현하기 위해 지쌤은 어떤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그 공개 수업을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성장 중심 평가와 데이터 관리, 제가 지금 3월 달에 하고 있는 5가지 지금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태도의 성장에 대한 데이터 관리, 체크리스트고요. 두 번째, 교과 내용 이해에 대한 데이터 관리, 녹음 파일 제출하기, 포트폴리오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학 평가만 따로 이제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를 구글 설문 동료 평가를 통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능력 성장에 대한 데이터 관리, 구글 스프레드시트, 실기 평가를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5번째, 단원 성취 기준 달성에 대한 데이터 관리, 구글 설문, 자기평가와 정의적 특성 평가 등으로 지금 한 3주 정도가 지났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떤 식으로 성장 중심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럼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의 성장에 대한 데이터 관리, 체크리스트죠. 선생님들도 아마 이 체크리스트 많이 이제 활용하실 텐데요. 저는 이 관점이 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학생들의 이제 태도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는 교사 스프레드시트에서도 체크리스트 관련해서 양식을 템플릿을 이제 제공해 드린 거거든요. 자, 보면 학생들이 이제 각각의 과제를 해 오지 않은 것들이나 아니면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설명을 하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음이름과 개이름 중에 바뀌지 않는 이름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음악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방금 설명한 내용을 잘 경청했는가, 이해했는가, 그리고 알고 있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바로 이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잘 모르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체크해서 이 학생들이 이해도라던가 집중도 이런 수업 태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숙제들 있잖아요. 주로 이제 숙제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녹음 파일로 제출하는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녹음 파일로 제출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태도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를 월 단위로 이제 나눠서 기록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미제출 체크 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이 학생이 미제출 체크 개수가 대충 전체 중에 몇 개에서 퍼센트지로 이제 낸다고 생각을 하면 4월 달이 됐는데 이게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눈에 띄게 이제 향상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지 이런 태도에 대한 이런 평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수합해서 이걸 바탕으로 학생에게 피드백을 해주거나 학부모 상담 시 이런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두 번째 방식, 교과 내용 이해에 대한 데이터 관리, 녹음 파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요. 학생들이 이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나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진단 평가를 봤더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수업 내용을
온전히 다 100%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 이건 무조건 복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제 한정된 학교 이제 수업 시간을 벗어나서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 복습 시간을 꼭 네, 이제 복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제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학생들이 이렇게 네, 제가 이제 잘 이용하는 이제 녹음 파일 제출하는 이제 사이트인데요. 네, 이렇게 음성 버튼 네, 클릭하고 네, 녹음을 하면 네, 녹음을 하고 뭐 그리고 나서 완료를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이 되고 자, 저장 및 공유를 눌러서 네, 이렇게 복사하기를 하면 이렇게 녹음한 네, 파일이 음성 파일이 링크로 이제 저장이 되고요. 학생들은 네, 제가 이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사회 과목을 많이 하거든요. 사회 과목에서 각 단원별로 그날 배운 내용을 네, 그 다음 사회 시간 전까지 그 교과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걸 말로 네, 스토리텔링하는 이런 과제를 이제 내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교과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고 배운 내용을 충실 100%다 네,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트폴리오 평가 형식으로 네,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두 가지 과목에 대해서 지금 제출을 했었고요. 하나는 학생들이 이제 세마치 장단이나 국거리 장단에 대해서 배우고 한 2주 정도 배웠는데 그래도 여전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계속 해 나가기가 어려서 그럼 집에서 너희들이 국거리 장단과 세마치 장단 구음과 함께 녹음해서 그 파일을 올려라 라고 이제 한 거고요. 사회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몇 주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차를 먼저 하고 학습 목표 그리고 나서 그 설명을 이어서 이제 하라고 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내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평가, 중간 평가 그리고 이제 이것과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공지를 했고요. 이걸 통해서 네, 다시 이제 재녹음을 이제 안내하거나 재도전 그리고 다음번에 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하라고 학생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수학 평가 결과에 대한 이 데이터 관리는요. 어, 제가 학생들의 이 점수를 계속 이제 교사가 혼자 계속 기록하자니 시간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에 저는 이제 이 네, 수학 점수 올리기 이제 설문 링크를 올려놨고요. 학생들은 네, 이게 본인의 이름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짝꿍이 서로 교차해서 채점을 하고 그 짝꿍의 점수를 네,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채점했을 때보다는 어쨌든 교차 채점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그 학생의 점수를 파악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문을 받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문제에 이제 각 수학을 풀 때 뭐 문제 전체 개수도 다를 거고 뭐 배점이나 이런 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분수 형태로 전체 점수 개수 중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지 제가 좀 더 파악하기 이제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학생들에게 제출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당연히 네, 이 설문은 네, 계속 중복해서 이제 네, 제출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네, 활용하고 있는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네, 지금 제가 이 부분 학생 이름이나 이런 계정은 이렇게 감춰둔 거고요. 실제로 설문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네, 여기 있는 D열까지입니다. D열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입력한 거고요. 나머지 네 여기 2열과 네 여기 있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학생들 쭈르륵 하면 지금 계속 중복이기 때문에 이 몇 명이 제출했나 이 부분을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거죠. 네, 이 숫자 1을 입력하고 네, 그리고 나서 쭈르르 드래그 하면 네, 전체 몇 명이 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네, 몇 명이 제출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의 설문이 끝나면 네, 이렇게 영역을 해서 네, 이렇게 채우기 색상을 바꿔서 이렇게 해주면 네, 그냥 한눈에 파악이 되고 분류가 되고 네,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자연수의 혼합 계산 쓰고 이 부분은 네, 어느 부분, 어느 단원에 그리고 정확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평가가 있는지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다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주르르 드래그해서 다 입력을 해 놓은 거고요. 처음에 이렇게 숫자만 입력을 했어요. 이제 전체 9점 중에 학생들이 맞은 점수인데 제가 계속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설문 응답의 네, 조건을 네, 입력을 해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 분수 형태죠. 네,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았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하게끔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몇 명이 제출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 없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쭈루 드래그해서 학생이 몇 명 제출했는지 이걸 이제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 학생들 오답 정리한 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네, 체크박스를 입력을 해서 네, 그걸로 이제 학생들이 오답 정리해서 교사한테 확인을 했는지 받았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자, 여기도 지금 네, 약수와 배수 단원에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제가 학생들이 이제 실수로 이제 잘못 올린 부분을 일부러 안 고쳤거든요. 여기 보면 네, 7분의 8. 네, 잘못 쓴 친구들이 간혹 있긴 해요. 그럼 제가 그냥 대충 아니까 8분의 7. 네, 이런 식으로 바꿔놓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학생들은 숫자로 하고 제가 기준이 되는 점수를 이제 뒤에 보면 네, 이렇게 제가 각 어떤 네, 뭐 단원을 마무리해오는 네, 단원을 마무리해오끼리 네,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는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그 단원, 네, 그것들 쭈르 하나로 지금 모으고 있는데, 네, 학생들 개인정보가 좀 보여서, 네, 여기는, 네, 나중에, 네,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네, 수학, 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제 데이터 관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능력 성장에 대한 데이터 관리. 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지금 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크롬북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고 네, 데이터들을 지금 설문이라던가 스프레드시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타자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월 9일부터 지금 금요일마다 타자 검정대회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타자를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이게 네, 성장 그래프로 학생들의 이제 이 타자 기록이 네,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이제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네, 교사 스프레드시트에서도 타자 네, 기록하기 네, 템플릿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기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많은 학생들이 기록을 하진 않는 거 보이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뭐 같은 걸 했을 때 꼭 기록을 꼭 남겨야 하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언제 제가 이거를 꼭 쓰게끔 하냐면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 어떤 학생은 네, 이 성장 정도가 막 눈에 띄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네, 성장 정도가 네, 별로 되지 않거나, 네, 능력이 이제 늘지 않는 이제 현상을 보이는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네,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거 기록하는 걸 이제 필수 과제로 내줍니다. 너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지금 안 되니까 이 시트의 도움을 받아서 너가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능력 성장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이제 꾹 누적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단원 성취 기준 달성에 대한 데이터 관리, 내 구글 설문을 통해서 내 자기 평가 그리고 정의적 특성 평가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단원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내 협력적 문제 해결을 만약에 하게 되거나 모둠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내 동료 평가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3월 달에는 아직은 동료 평가는 아직 들어가진 않았고요. 네,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번호와 이름을 쓰고 제가 이제 보면 단원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이제 활동 위주로 많이 이제 어,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성취 기준이나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목표에 대해서 내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끔 항상 이렇게 자기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량적 평가 플러스 정성적 평가. 자, 이 단원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어떤 배움과 성장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함께 받아봅니다. 지금 여기 아래 있는 문항 보고 조금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작년 선배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썼던 지땡땡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다 라고 했던 걸 제가 일주일 뒤에 이제 공개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못하고 그런데 그 선배들이 이제 했던 이야기와 근데 너희들이 이제 지금 한 2주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선생님을 바라보는 어떤 선생님이다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문항을 이제 하나 더 넣어서 한 겁니다. 어쨌든 한번 이거의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설문 결과를 보시면요. 학생들이 이제 자기 평가를 통해서 각각의 항목별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자신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집중해서 읽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배움과 성장이 있었는지, 솔직히 이 학생들이 이걸 쓰라고 했을 때 대부분 보면 한 줄 정도 대충 쓰거든요. 제가 지금 응답자가 이 값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수정을 해서 더 나은 문장으로 더 많은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쓰게끔 한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1학년은 자기 생각을 한 줄 정도로 쓰면 된다. 2학년은 두 줄, 3학년은 세 줄, 5학년은 다섯 줄 정도는 자신의 생각을 어렵지 않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너의 과거와 너의 현재와 너의 미래를 연결하면 된다. 너가 과거에 몰랐던 거를 지금 알게 된 거, 뭐 생각한 거, 그리고 미래에 너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생각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있잖아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내용 이런 식으로 어떤 관점을 주고 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솔직히 내 설문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처음에는 좀 시간을 좀 여유롭게 이렇게 줘서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설문을 통해서 평가에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 교육 카운트다운 저의 세 번째 도전 성장 중심 평가와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선생님들도 고민하시겠지만 저도 항상 어떻게 하면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개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평가를 구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내 성장 중심 평가를 잘하는, 그리고 능숙하게 아이들을 성장 중심 평가를 통해서 성장시키는 교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